지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초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와 그 측근, 가족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방역당국에 의하면 어제 오전 정광훈 목사가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요. 오후에 확진자가 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가 해당 관할 지자체로 전해졌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근처 직원들 전원 검사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의 아내와 비서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일주일째 기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기침을 하면 코로나19 위험 인자가 아닌가 해서 좀 일찍 검사를 받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일주일째 기침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이런 행동이 상당히 많은 논란과 또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에 보여준 전광훈 목사의 태도가 지금 논란을 일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전 목사가 사택에서 나와서 구급차로 올라타는 과정이 몇몇 언론에 의해 포착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턱스크, 턱에다가 마스크를 딱 걸치고서는 진짜 상황이군요. 네, 네.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구급차에 오른 후에도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네. 사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이 지금 확진 판정 받았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누군가 통화해요. 통화하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말이 튀잖아요. 지금 아무런 경각심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집회 때 뭐라고 대체했는지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d no symptoms.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Our church has consistently followed the correct procedures against this 그 virus.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And it's never there has been a 대단하십니다. 다국적언어로 저렇게 집회 연설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당시에 물론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언제 걸리게 됐는지는 지금 역학조사를 더 정밀하게 해봐야겠지만 당시에 연설 시간이 꽤 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날이 이제 8월 15일이었고요. 이 8월 15일에 오후 한 3시 반부터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요. 마이크를 굉장히 입에 가까이 대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17분 가량 굉장히 긴 연설을 했고요. 저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썼던 저 마이크를 뭐 사회자라든지 다른 발언자가 돌려서 같이 썼습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감염의 확산에 또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벗어서 손에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장시간 연설하고 또 마이크를 함께 쓴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유인겸 평론가님. 언제부터 마스크가 장신구가 되어서 마스크를 손목에 걸고 다니라고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비단 지금 코로나 전국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 때에도 집회를 대규모로 했는데 최근에 그 목사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거다. 네. 목사님들조차도 우려하는 거고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사상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아내도 지금 기침을 했는데도 병원에 잘 안 보내주셨다는 아내조차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민폐는 안 끼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라도 좀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측의 이 반응이 정말 더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공동 변호인단이 어제 오전 교회 앞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고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같은 날 오후 아시는 것처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죠. 서울시와 중수본이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교회 출입 명단을 고의적으로 누락 은폐함으로써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요. 지금 상당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요. 보건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도권, 특히 일부 교회의 환자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은 점,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밀집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의 얘기처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수가 충격적입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 총 45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만 432명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충남, 전북과 대구, 경북, 강원도 등 전국으로 확진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유행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네. 사람 대비 발병률이 대단히 높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밀집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다는 게 당국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인 것이고 네. 접촉자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일반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교단과 다르게 교회에 예배하는 분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작성하지는 않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 교인 명단에 누락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신천지 교단의 환자들을 찾아냈던 것보다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당국이 검사에 나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그러한 모습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상황이 이런데도요. 안진영 기자님, 사랑제일교회 측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방역당국은요, 결국 사랑제일교회에서 냈던 이 방문자라든지 교인 명단을 토대로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명단에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을 해봤더니 이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최근 몇 년간 아예 서울에 온 적이 없는 10살 어린이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 느닷없이 검사를 받고 격리하는 연락을 받은 시민들도 굉장히 황당하고 정부의 방역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엉뚱한 명단 제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성북구 측에서. 보건소 측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겸 방문자라고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를 하라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번 일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이미 명단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 가족은 다 무교고 교회는 진짜 아무런 연관 없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네, 일단은 어떻게 그 번호가 넘겨졌는지는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체도 황당한데요. 이보다 더 황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0살 딸이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로 연락을 받았다라는 아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어머니가 딸아이의 핸드폰으로 자꾸 전화가 와서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보건소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아이가 사랑제일교회에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명단이 보건소로 넘어왔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네. 근데 서울에 딸이 간 적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10살 딸아이가 혼자서 서울을 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명단이 넘어왔으니까 무조건 검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10살 아이가 그런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걱정이 맞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떠한 루트로 이러한 그 명단이 넘어가는 조차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러한 피해자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하.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궁금하잖아요.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뭐라고 좀 입장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둘러서 명단을 공개하느라고 15년 전부터 출입했던 교인들 중에서 연락처가 돼 있는 사람들만 한 거여서 약간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졸업한 성균관대학교에 건학 600년인데요. 학생 명단 달라 그러면 율곡 2위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해명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대응도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허위 명단이라고 의심되는 행위 때문에요. 지금 소중한 우리의 방역 당국의 인력 그리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실제로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서 구청이 밤새도록 수백 통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일단 오래된 명단을 제출한 것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에서는 오래된 명단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단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명단에 담아서 제출했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래된 명단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허위로 명단을 작성해서 고의적으로 방역 작업을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지금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의 입장 혹시 나왔을까요? 있습니까 혹시? 네, 지난 17일 모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현재까지 언론에 노출된 모습을 보면 이것과는 그렇게 부합되지 않은 행동이 많이 그러니까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서 턱스크라고 턱까지 마스크를 내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한 얘기는 더 좀 얼토당토 않습니다. 어떤 아하. 얘기냐면요. 외부 세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 것, 그리고 넓게 보면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서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자릿수로 전파가 되는데 우리는 100명 단위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한 자릿수로 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뉴스파이터가 코로나 사태 때 무수히 이 확진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 자릿수로 된 게는요 정말로 이 K방역이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 많이 이 잠재웠을 때 그때 한 자릿수로 든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뭘 근거로 한 자릿수로 확진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뭔가 의문스럽다.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교회 측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And even today, he has tried to block me from coming here.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교회에다가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for 바로 months. 오늘 행사를 앞두고 But today, following this, right before this event, 점진적으로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it has not been a progressive outbreak,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특히 사랑제일 교회를 상대로 그동안 마치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확진자 수 확대에 주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광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측 그리고 전광훈 목사 측의 변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뭐 어딘가에 음모가 있다는 것인가, 정부 당국이 고의로 통계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일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개신교 교회 목사님인데, 이 개신교 교회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가 사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선량한 종교인들도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정상적인 종교활동,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하다가 확진자가 본의 아니게 많이 발생했으면 그건 그 교회를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 협조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아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고 집회에 나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판정 받은 이후에 뭔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확진 판정에 매개가 되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정부의 음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더 뜨거워지고 따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옳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상당수 나와 있죠. 450명 넘습니다. 그런데 확진 환자의 이 일탈 행동이 지금 상당히 거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포항의 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앞둔 사이에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3월부터 교회에서 거주를 하다가 지난 13일에 포항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다가 15일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었고요. 남편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네. 16일에 돌아왔는데 오전부터 기침과 고열 증상을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포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하자 이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의 팔을 물어 뜯은 뒤에 집 밖으로 도주를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 도주한 여성을 잡느라 방역당국이 꽤나 애를 먹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과 방역당국이 곧바로 여성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온 상태라 소재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급기야 포항시가 당일 오후 4시 3분에 휴대전화 안내 메시지로 이 40대 여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신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경찰이 수많은 CCTV를 일일이 분석한 끝에 도주 4시간여 만에 북구 덕수공원 인근에서 이 여성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인력과 진짜 비용 낭비입니까?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확진된 교인들의 이탈 행동이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50대 확진자가 오늘 병원에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진짜? 병원 정문을 통해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주 시간은 자정 무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도주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제 아침 식사를 주러 갔다가 오전 8시쯤에 뒤늦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 사이 이 확진자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허.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의 종로구에서 동선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확진자가 도주하면서 다니는 경로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도 영업 중지를 해야 되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는 이동 경로마다 너무나 전방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도주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 확진 사태와 그리고 엊그제 8.15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지금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을 치렀을 때에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권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상권 청구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려면
예를 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같은 아니면 행정명령 위반 그런 법 위반을 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집회가 행정명령으로 금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저 집회에 참석했다든지 이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고려 가능하지만 네. 단순히 집회에 참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거기까지는 이제 뭐 구상 청구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2차 뭐 유행 정도까지도 위기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조심하는 맞아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파주 스타벅스점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파주 스타벅스 야당 역정 관련된 확진자 수가 벌써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5명 확진 국민 이후에 여러분, 계속 잠시만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총리 본부장 이 발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 들으신 것처럼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한 지역에 서울과 이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까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인천 지역도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19일 0시부터 오늘 자정부터요. 지금 이번 주말에 이 예배가 계획됐던 각 교회의 대면 예배, 즉 현장 예배가 지금 전면 금지가 되고 예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다시 환원한다, 돌아간다, 지금 그 발표를 했고 교회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는 정세균 총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경보가 격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인천도 이 수도권에 포함이 되어서 해당 2단계 거리두기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 과거처럼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해지고 이 대면 예배는 전격 금지되고 또 고위험 12종의 시설, PC방이나 뷔페 같은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도 전격적으로 운영 중지가 되면서 자영업자분들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 확진자가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요, 유인경 평론가님, 물론 각자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위치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빠듯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어떡하냐, 물론 이런 볼멘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잡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친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비롯한 몇몇 분들이 꼭 그렇게 모여서 노래 이거는 좀 아니고요. 어떤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떤 여성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성당 잘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중탕에 가나 혼자서 독탕에 가나 때 벗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거든요. 진심의 신앙이라는 건 자신이 얼마나 믿느냐에 차이 있으니 제발 여러분들만 조금 참아주시면 전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보신 것처럼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요. 수도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지역의 인천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이 공동생활권에 묶여있는 인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앞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또 다른 뇌관인 파주 스타벅스점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 같은 경우는 관련 확진자가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5명이 시작이었는데요. 어허. 지난 3일간의 연휴 동안 33명이 늘었고 오늘까지 총 50명에 이르는 상황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5명에서 확진자가 지금 50명까지 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본 파주 스타벅스점의 확진 상황 그 이유가 대체 보세요. 12일 날 5명인데 13일 점점점 보세요. 지금 50명까지 지금 확진된 상황이에요. 불과 닷새 엿새 정도 사이에 지금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인데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파주 스타벅스 대규모 감염의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는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1층에서 커피를 마셨든 샀든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 2층에 사갖고 올라가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든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상황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환기가 굉장히 어려워 공조 바람을 따라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말로서 바닥에 떨어지면 감염성을 거의 잃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 비말이 굉장히 작은 미세 비말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공기 감염이 가능한 즉 일시적으로 2m를 넘어가는 그런 감염 경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공기 전염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과 물건에 의한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됐을 경우 이 두 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한 8월 6일 7일 사이에 방역당국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페에서도요. 카페 내부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보세요. 파주 스타벅스점 이 감염 사태에서 그 우려가 버젓이 현실로 드러난 게 우리한테 지금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네, 사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하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 전문점에서는 손님들 2층에 계셨던 분들이 그 지침을 좀 안 지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더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어놓게 됐을 때 감염자의 비말이 그 에어컨 바람을 타고 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날씨가 다소 더워도 주기적으로 잦은 환기 등을 통해서 공기가 이 밀폐된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 매장을 직접 이용한 방문자 중에서만 확진자가 26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기에도 업장 측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정부의 이 방역 지침 관련한 소식은요. 오늘 MBN 종합뉴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꼼꼼하고 자세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